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사는 발전하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발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발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발전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발전 안에는 여러 가지 축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발전 안에는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월급이 늘어나기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문명률은 낮아지는 것이겠죠. 문자 해독률은 높아지는 것. 그러니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런 것은 분명한 발전의 축이다.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겠죠. 성장 자체가 100%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사람들이 동의하는 요소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분배를 발전의 축으로 한 요소로 또 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얼만큼 잘 나뉘어져 있느냐, 얼만큼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가. 기계적 평등이 아니고요. 얼만큼 일한 만큼 어느 정도 분배가 돼 있는 사회느냐, 얼만큼 정의로운 사회느냐,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도 발전의 축으로 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가치관의 변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를 발전의 축으로 봅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후제를 지내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가, 이런 거를 발전의 요소로 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개념들은 아닙니다. 다 상대적 개념이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발전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포함이 되고요, 분배도 포함이 되고요, 가치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전이라는 요소 안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이 외에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역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은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세계관은 어떤지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발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래프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여기 이 마우스를 그려야 돼서 좀 어려운데, 이건 시간이라는 축이고요. 시간이라는 축이고요. 이쪽은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배라고 생각하는 분,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분 다 좋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발전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또 순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순환론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그 그림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가 있었고요, 또 로마 시대가 있었고, 또 중세가 있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가 있었고요, 조선시대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가 있고,
흥망성쇠가 반복하는 것. 역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를 순환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흥망성쇠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 이제 진보론입니다. 진보론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이상한 좌파 그 사기꾼들이 말하는 그 진보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좌파 사기꾼들만 있다고 그러죠. 그거 말고요. 원래 진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에서 뭐 토인비라든지 이에치카라든지 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사 철학에서 말하는 진보. 이걸 말하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이라, 아까 말씀드린 발전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축. 이렇게 나선형으로 다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마우스로 그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 그림을 보면 때로는 발전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때로는 퇴보하고, 때로는 정체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게 우상향을 하죠. 그러니까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진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정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보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이에지가, 토인비, 헤겔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결국 발전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발전론은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은 이거를 쭉 잡아당기면은 그 발전론이 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발전론이나 진보론이나 이거를 미세하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발전론이나 진보론이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보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어떠한 진보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더욱더 발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세 시대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중세에 뭐 농로가 있고 영주가 있어서 착취가 심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산성이 낮아지고 일할 의욕이 없었다. 그럼 그 시대의 모순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변혁을 하고 어느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나 모순을, 여러분들 모순이나 문제점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종말론을 한번 해볼까요? 종말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종말론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창조돼서 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죠. 종말론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회설이라든지 또 힌두교를 믿는 사람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그림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단이 수많은 머릿속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프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수많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태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태어나서 여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어요. 여기 마우스로 그리려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렇게 지금 현 세대에서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러면 이제 여기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은 이제 뒤에 태어나는 거죠. 또 사람으로도 못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윤회설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윤회설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회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계관에 따라서 그럼 얼마나 생각을 달리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좀 잠시 다시 좀 그리면, 자, 발전론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순환론은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진보론은 이렇게, 그리고 윤회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아이고, 계단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림이 이렇다라도. 그리고 종말론은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순환론, 그러니까 흥망성쇠론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환론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과거에 서당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계급의 기반으로 해서 양반만 다닐 수 있었고, 그리고 개별화 수업이 가능했다. 그리고 교양 강좌, 그러니까 그런 인성과 또 뭐 지식 두 가지를 가르쳤다. 계급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였다. 그러나 평등사회가 되고 신분이 해방이 되면서 더 이상 그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새로운 학교라는 대중교육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보통교육의 시대, 대중교육의 시대, 평등교육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획일화되고 많은 문제점을 발생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학교, 그러니까 평등주의의 교육은 다시 또 쇠퇴하기 시작했다. 또 새로운 그 교육 시스템이 나타나려는 현상이다.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보고 그렇게 보겠죠. 순환론에서는 흥망성쇠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 진보론은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보론은 그 시대에 그 어떤 문제점이나 모순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봤죠. 학생들이 공부를 학교에 와서 하지 않는 것은 현재의 학교가 모순이 첨예화되고 문제점이 극에 달했다. 어느 시기에 사람들은 반드시 개선해서 새로운 학교 제도로 개선해서 만들어낼 것이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좀 더 나은 학교로, 그러니까 나은 교육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상태는 이제 이렇게 쇠퇴하거나 정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대는 그래프상으로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요 상태를 도약하는 상태는 이제 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퇴보하는 시기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정체하는 시기는 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진보론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에서는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러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겠죠. 이제 학교라는 것은 완전히 막 없어지겠다. 극단적인가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는요, 이렇게 윤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현세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 시스템이나 현대 제도나 현대 모순이 덩어리고 문제가 있다면, 이 나쁜 시대, 이 엄청나게 안 좋은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아니면 싸우자 이러면 그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야, 네가 옛날에 얼마나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너는 지금 여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냐? 다 네 업보다.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 찰나와 같은 현생에 뭘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수양하고 이렇게 여러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계속 순환돼서 언젠가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부질없는 짓에 휘말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윤회설에 와서 이러면 인간이 왜 평등하냐? 그리고 반발할 겁니다. 그럼 전생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 업보라든지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던 거를 전부 다 제로로다 놓겠다는 얘기냐? 전부 리셋하겠다는 얘기냐? 그거는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평등하다 그러면 화를 냅니다. 왜 평등하냐? 너는 어떻게 궤변을 늘어놓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지 마시고요. 세계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관점이라고 그랬죠. 관점. 세계관과 관점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무슨 관점을 갖고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서 이게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났고 어떤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이데올로기도 있고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 어떤 시대, 어떤 이데올로기, 남자냐 여자냐, 나이는 몇이냐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죠. 어쩌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의식을 지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똑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있는 이 머릿속, 그러니까 의식과 이 객관, 외부에 있는 환경들, 그러니까 조건들, 이런 존재에서, 어떤 시대 존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조건들하고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 관점은 이 상호작용에서 이런, 그러니까 조건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식과 여기에 상호작용 속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교육을 받아도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소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존재적 기반,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서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간의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명체는 아마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 여러분들한테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화, 여러분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들이 다 다릅니다. 해석하는 정도들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의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점이 다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